오늘 근데 뭐 주제가 좀 할 게 많잖아요 오늘. 아 근데 오늘은 저희 원래 그 정해놓은 주제 이전에 뭐 너무 충격적인 게 하나 나와. 이상한 게 하나가 터져가지고 이게 뭐냐면 주진우 기자가 폭로한 녹취록 네. 명태균과 그리고 김건희의 통화 육성 통화 내용이 세상에 공개가 됐습니다. 공개됐습니다. 네. 그 내용이 어마무시한데 소개 좀 해주시죠. 결국은 이제 이게 언제냐? 2022년 5월 9일이죠. 5월 9일. 그러니까 5월 10일이 취임식이었으니까 바로 그 전날에 그 통화 내용인 것이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내용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씨랑 통화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하여서 그런 정화가 끝난 다음에 확인 박음질을 하는 내용의 통화를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나눈 것이고 육성이 나온 거네. 그리고 육성이. 우리가 지금까지는 뭐 잘 될 거예요 이렇게 간편한 요약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명태균 씨가 원박히 의뢰 입장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야 어떻게 그래도 영부인 될 사람하고 얼마나 대화했겠냐 이런 합리적 의심이 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편한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편한 상태에서 길게 많은 얘기를 나눠서 놀랐습니다. 그리고 잘 될 거예요 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은 너무 걱정 마세요란 말도 하고 있고 건강을 염려하는 말을 명태균 씨가 했더니 이상하게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 정도 대화를 한다는 것은 사적으로 친분 관계가 두텁지 않으면 나눌 수 없는 양태의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물론 그 공천 문제에 대해서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권성동하고 윤한홍이가 반대하잖아요. 이게 사실 굉장히 키포인트 문제거든요. 아니 공천 개입이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물증이 심지어는 친윤계라고 불리는 의원 그룹에서 이런 반대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영선 전의 의원의 공천을 견인하는데 김건희 여사가 혁혁한 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이런 물증이 나와버린 겁니다 한꺼번에. 그럼 들어봐야죠 뭐. 들어야죠. 저희가 그냥 스마트폰 틀까요? 스마트폰으로 할까요 오늘? 제가 틀어도 돼요. 스마트폰. 소리는 이게 더 클 거니까. 아니 제 뭐지 당선자가요. 여보세요? 여기서 바로 알게 되죠, 당선인이 그죠? 저기 지금 전화를 했는데 전화했대. 하여튼 당선이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미르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미르래 미르. 당연하죠. 권성동하고 저기 윤한영이가 반대하더만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럼 당선인이 뜻이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윤석열 아빠가 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그렇게 했다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이게 나오는 문자. 예, 아주 네. 건강이 좀 문자.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요. 예, 건강 걱정.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아유, 어떡하노. 이 어떡하나. 괜찮아요. 또 네. 어쨌든 일단은 그게 중요하니까 잘 될 거니까 지켜보시죠 뭐. 예, 고맙습니다. 예,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네, 예, 선생님. 내일 가서 뵙겠습니다. 네, 예. 선생님. 김건희 여사 심지어 보면은 대화 말미 웃기까지 하잖아. 무서워. 여유 명태균 있어. 씨랑 대치 청탁을 들어주는 사람이 웃기까지 한다. 이거는 어떻게 관계를 설명해야 됩니까? 더 이상. 그러니까 이거는 뭐 네. 서로 끝났어. 사적으로도 굉장히 가깝다라는 걸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녹취록이고 여기 보면은 나 위에 그 디테일한 부분이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밀으라고 밀어버리라고 했어요. 근데 누굴 미냐? 당내에서 반대하는 윤핵관들을 밀어라라고 그냥 밀어버려. 김건희가 누군가에게 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당선인의 의지가 있다라고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고 이건 뭐 동시에 김건희의 의지다. 이건 뭐 명백하게 공천 개입이지 뭐. 그리고 또 하나는 요거 있잖아. 뭐야 이게? 당선인이 지금 전화를 했는데.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전화를 넣는데. 빼박인 거죠. 요것도 네. 나왔고요. 그리고 잘 될 거예요도 한 번인 줄 알았는데 너무 걱정 마세요 잘 될 거예요. 그게 잘 한 번 잘 될 거니까 지켜보시죠. 무려 2번이나 잘 될 거야 그럼 확인해 줍니다. 암시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당목이. 명태균이 이제 공천 과정의 뭐 개입뿐만 아니라 아주 그 내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제 김건희와의 관계가 역시 작용을 했다. 그리고 이튿날 만남도 중요한 것 같은 게 명태균 씨가 내일 같이 뵙겠습니다. 내일 어떤 날? 취임식 날. 그렇지. 네. 누구랑 같이? 윤석열과 같이. 아니 그럼 여기서 하나 핵심은 뭐냐면 당무 개입이 확실히 됐기 때문에 사실 이준석 대표도 명태균하고 짰거든요. 사실 둘이 막 카톡 왔다 갔다 한 것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총체적인 수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제 당내에 반드시 뭐랄까요 그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의 흐름이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났으니까 정상 공천은 아니었다. 요거까지는 오늘 확실히 입증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정도 나왔으면
이제 우리가 자수해야지. 흔히 하는 얘기 있잖아요. 네, 끝났네. 네. 끝났어라는 예. 표현이 원래 그러니까요. 끝난 거였지만 네. 이거는 뭐 이제 육성이 나왔으니까. 아니 육성 없다며 녹취 없다면서요. 에이, 뭐. 네. 근데 너무 끝난 정확하네. 끝난 거죠. 이거를 창원시청에서 창원지검에서, 아니 네. 창원시청에서도 시청에서? 옛날에 아. 공무원들 앞에서 명태균이가 이거를 몇 번 네. 틀어줬다고 강혜경 씨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게 네. 요거예요. 요거 잘 될 거예요. 그거. 야, 진짜 이게 결국은 이런 녹취가 있다라는 것은 이게 과연 한계겠습니까? 아유, 수많은 통화를 나눴는데 이 물증을 시작이지, 남겼다라는 시작이지. 것은 처음과 끝이 굉장히 길다는 얘기고,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명태균 게이트에 언급되고 있는 많은 정치인들도 예. 이와 같은 녹취가 보존 중이라는 사실을 결국은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 그렇죠. 순서대로 네. 나옵니다. 순서대로. 네.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에 그 윤석열 측의 뭐 해명 변명 이게 이제 다 이미 뭐 다 뒤집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던 거고 실제 육성이 나옴과 동시에 다 뒤집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이건 그냥 수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수사를 그러니까요, 빨리빨리 수사를 네.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나와 버리니까 그 남성권 네. 남상권 변호사. 네. 변호사가 언론 인터뷰에서 진짜 어마어마한 자신감을 맞아. 계속 드러내고 있거든요. 거의 막 들어와 수준이더라고 진짜. 네, 그러니까 아마 뭐 영화 대사까지 인용하면서 이준석은 뭐나 떨고 있니 뭐 이런 심정일 것보다 시작해가지고 모래시계죠. 뭐 오세훈이고 뭐 홍준표고, 네. 간에 실제 이 황금폰에서 나올 만한 것들이 이 사람들의 이 정치 일정 자체를 다 가로막을 거라는 거를 야. 이미 암시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녹취가 나오니까 어떻게 타이밍도 딱 그렇게 맞아요. 그러면 요 상황에서 딱 나는 나오니까. 이 정도 시그널이면 예.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된 정치인들은 자기가 이미 대선 일정을 짰다고 하더라도 더 진전 못 시킬 것 같은데 사실 반대로 봐야 되겠죠. 오히려 더 수사를 지연시키고 내가 저기 뭐야 검찰 수사를 막으려면 받지 않으려면 더 어쨌든 큰 소리 간에 치고. 더 열심히 활동하고 더 네. 출마 선언하고 그렇죠. 네. 대선 경선 나오려고 해야 될 것 오히려 같아요. 대선을 안 치르면 큰일 나. 그 안 치르면 안 치르고 만약에 당장 수사받아. 윤석열이 당장 복귀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그렇죠. 치러야 되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탄핵을 갈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임할 수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 예. 제가 뒷얘기를 들었는데 뒷얘기. 우리 남상권 그 변호사님 있잖아요. 예, 주로 예. 보면은 MBC의 김종배 시선집 많이 중에 나가더라고요. 마치 전속 계약이 된 것 마냥 많이 나오시는데, 그렇게 이제 김종대 의원님이 그 말 그대로 남상권 통화한 다음 순서로 많이 나가셨나 봐요, 방송을. 그러면서 풍경 모습을 봤는데 김종대 의원이 네, 거길 그래서 나가지만 나가면서 남상권 변호 통화를 하고 네. 있거나 스튜디오 출연을 하거나 하게 되면 후순서니까 기다리는데 네. 너무 이제 빵빵 터져주잖아. 아. 제작진들이 기립박수래. 이분 나오실 때마다. 반향을 일으키잖아, 맨날 나올 때마다. 아유 우리 남 변호사님 실망입니다. 우리 BBS도 한번 나오셔야지. 우리 아침 전화 한번 나와주세요. 아니, 왜냐면 이게 네. 아시겠지만은 아침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네. 신인교회 아침 저녁까지 아, 포함해가지고 아침 저녁. 예, 예. 우리 정치부 기자들이 아침마다 모니터링을 다 보죠, 하잖아. 다 보죠. 그러면서 가장 얘기되는 내용들을 가지고 그날의 아침에 온라인 기사를 생성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최근에 김종배 시선 집중이 적어도 잘 되고 명태균 게이트에서는 굉장히 활약 중이었거든요. 네. 앞서갑니다. 네, 앞서가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사실은 그 요즘 아침 시사 프로그램들 뭐 이런저런 감론을박이 많긴 한데 제가 보니까 김종배 진행자께서 제일 열심히 자신이 천착하고 있는 이슈가 명태균 게이트가 게이트이고 네. 실제 모든 언론사 통틀어서 이준석 의원이 자주 나오기도 했고 자주 출연해서 어떤 뭐 인터뷰도 많이 했어요. 뭐 공방을 하기도 했는데 네. 그래도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이준석 의원에게 김종배 진행자가 많이 하셨어요. 아, 그 중간에도 네, 맞아요. 그 중간중간에도 했고, 음. 만약에 그 인터뷰가 충분치 않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자신의 그 반박도 해. 브리핑 코너에서 네. 이준석 의원에 대한 반박성의 그런 브리핑을 예. 또 하긴 하더라고요. 물론 최근에 있었던 그 뉴스쇼 관련된 이슈는 전 약간 좀 아쉬웠지만 그거 말고 이전에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는 김종배가 완빠따다. 이 생각은 들었어요. 아니 참고로 뉴스쇼 이슈는요. 아침 전에 아니 아침 전화보다는 우리 아니에요? 일일영식 TV에서 아, 일일영식? 일일영식 TV가 가장 많이 알고 예. 가장 빠르고 맞아요. 가장 정확해서 저도 일일영식 TV 보면서 배워요. 정말로. 여러분 뉴스쇼 이슈는요 일일영식 가서 보시면 됩니다. 그냥 신인교회 아침 저널은 이병철 변호사님 아니, 한번 인터뷰했던 게 그냥 하나 이렇게 얻어 걸렸고 제가 그 시방쇼 이제 우리 질문지 네. 사전에 받아보잖아요. 아, 깜짝 놀랐잖아요. 네. 반이 뉴스쇼라. 참고로 교영 형님 업데이트가 좀 안 돼 있거든요. 그렇죠. 제가 사실 언론에 대해서 저 관심도 없던 사람입니다. 아니, 저 그러니까, 뉴스쇼 네. 사태 이후로
전 언론 개혁에 제 인생을 걸기로 했습니다. 저 준 언론인이에요 이제. 언론 개혁에 그래요? 저희 예. 모든 걸 걸겠습니다. 걸어야 돼 우리는 근데 진짜. 진짜 저희가 시방쇼에서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네. DC 인사이드에 그런 글이 올라온 거예요. 어떤 글? 그 이준석에게 온 인생과 에너지를 다 쓰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최상단 레벨. 아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 우리도 바빠. 왜 이준석 의원에게만 그래요? 우리는 그냥 네. 특정 이슈가 갑자기 아니 언론이 이 정도인가 싶은 그런 그렇죠. 문제 의식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놀라가지고 이 주제를 들어간 거지 꼭 이준석 의원 때문만은 아니다. 아니 근데 형님 그거는 우리가 좀 변명을 하자면 예. 너무 중요한 이슈인데 내용을 알면 다 뒤집어집니다. 근데 기성 언론이 잘 안 써요 솔직히. 맞아. 안 썼어. 그날도 이재명 대표가 그 페이스북 올렸다가 1시간 만에 지웠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웠다라는 거 가지고는 기사가 수십 개가 나와. 근데 내용 본질은 또 사라졌어. 그래서 제 입장이나 우리 영식이 형 입장에서는 아니 내용이 중요한데 이 내용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에 천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천착과 집념은 기성 언론이 만들어준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그러니까 봅니다. 대한 언론으로서 시방쇼와 일일 영식이라든가 아침 저녁 나서면서 안 다루니까. 역할을 제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뭐 나름의 네. 보완제 역할 좀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요. 저희가 좀 설명을 해드려야지 무슨 우리가 뭐 시간이 남아들어가지고 뭐 매일 그것만 들여다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잠자는 게 낫습니다. 피곤할 때 매일 보는 거 아니에요. 좀 속어긴 한데 그게 너무 웃겼어요. 예. 존나 인생을 걸고 팸 막 이런 거. 그래요? 물론 이제 인생을 걸죠 항상. 아니, 갑자기 근데 그 밑단계 밑단계 궁금해. 그 밑단계 최경영. 잘 들어 뉴스쇼. 이게 다. 그리고 최경영이랑 동일한 레벨이 있습니다. 누구죠? 민동기. 띵구리 형님, 띵구리. 예. 그리고 그 중간 레벨이 있어요. 눈치 보며 팸 박성태. 눈치를 보면서 패는 네, 거. 그치. 그런 사람이 웃기다. 존재했다. 네. 존재했다. 저는 명태균 씨 이번에 홍준표 예. 관련해가지고 여러 얘기 있는데 맞아.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예. 본인은 뭐 카톡도 안 하고 맞아. 뭐 연락도 그렇지. 안 하고 만난 적도 드문 것처럼 말을 했는데 일단은 만난 게 한 건이 나왔잖아요. 맞아. 그 사진 나왔어. 2014년도. 추가적으로 또 이제 남상권 변호사가 오늘 방송에 나와가지고 세 차례 더 만났다고 자기가 맞아요. 아는 것만 최소한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세 가지 장면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장면이 그 예를 들면 그 대선 경선이 끝나고 나서 윤석열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된 다음에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 경선 탈락자니까 예. 뭔가 한마음 한뜻으로 선거를 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명태균 씨의 주장이 맞다면 서울 강남구의 모처에서 명태균의 중재하에 윤석열과 홍준표가 만났다는 그 보도가 나온 거예요. 맞아. 그걸 그러니까 이 명태균이가 얘기는 주장한 거야. 기본적으로 윤석열과 홍준표를 접합시킬 수 있는 접착제 야. 역할을 명태균이 했다는 거기 때문에 이분 가지고 사짜다 부르코다 말이 많은데 사짜 부르코가 부르면 그 두 사람이 옵니까? 와. 선거 한복판인데. 왔나 보죠. 그 부분이 굉장히 좀 놀라웠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예. 완전 정치 브로커고 그냥 무슨 자격이 있는 사람이겠어요? 전혀 없지. 근데 이 대선 후보 2명을 그렇게 안 친다는 거는 제가 그런 사람 들어본 적 있나 우리가? 이런 없죠. 민간인이 있었나? 없죠. 이런 왜 정말로 최근에 근래에 듣기에는 없어. 되게 보기 드문 캐릭터였고 그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도 보면 홍준표 네. 씨와의 맞아. 만남 같은 거 얘기할 때 보면은 네. 뭔가 좀 활용된 느낌이잖아요. 야. 이준석을 두둔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홍준표 시장을 만나고 뭔가 설득하는 과정에서 이준석이 명태균의 뭔가 말을 따르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일정 기간의 경우에는 명태균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국민의힘에 굉장히 깊게 침범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요. 명태균 입장에서는 이준석은 뭐 반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네. 남상권 변호사 주장에 의하면 뭐 이준석 의원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뭐 단 한 번도 말을 놓은 적이 없다. 예우를 했다라고 하는데 뭐 어찌됐든 그것도 밝혀볼 일이지만은 핵심은 뭐냐? 명태균 입장에서는 이준석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과 홍준표 정도 대선 주자를 자기는 내가 이렇게 상대하는 하는 거고 사람인데. 이준석 정도는 그냥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사람 정도 요렇게 좀 취급했던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오늘 좀 들더라고요. 오늘 실제- 남상권 변호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제로 레베루가 그러니까 명태균이 대하는 레베루가 좀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다른 인물들이랑 비교해봤을 때, 그러니까 예. 뭐 홍준표를 대하는 것과 뭐 가령 오세훈을 대하는 것, 네. 또 윤석열을 대하는 것. 근데 이준석은 조금 다른 온도가 분명히 느껴지는 약간 좀 게 이렇게 있고. 하대하는 느낌이 그러니까 좀 심지어 있더라고. 뭐 이제 그러니까. 누군가 똥개라는 표현도 썼었잖아요. 그 김태열 맞아, 맞아. 소장이 예, 썼던 예, 말이죠. 그런 거 생각을 해보면 확실히 이제 발 아래에 있다라고
이슈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하다못해 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지금 한마디만 뭐 자신들이 입맛 뻥끗하면 이제 마치 무너질 것처럼 이준석에 대해서는 사실상 평가 절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평가될 만한 인물이 아니라고 바라보고 오늘 있는 것 그 같아요. 표현 좋았습니다. 남상권 변호사가 떨고 있니? 이준석 의원 얘기하면서 뭐 드라마 대사가 생각이 납니다 이러면서 이준석 의원에게 빙의를 하는 겁니다. 나 떨고 있니? 그 이제 폭로를 하는 떨고 있는 남상권 변호사는 저 사실 많은 기대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원래는 처음에 강혜경 씨 변호사를 하면서 그 누구였더라? 주목받았던 게 노영희 변호사, 네. 그렇지. 그리고 혹은 뭐 김규현 변호사, 김규현 변호사. 그러니까 창원 네. 쪽에서 활동했던 우리가 법조인들 주로 방송에 나와가지고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이제 많이 폭로를 하셨던 분들은 그냥 방송에서 주로 우리가 언론에서 접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네. 스피커의 역할을 잘 하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남 변호사님은 보지 못했던 그러니까 인물이어서 아무래도 그러니까 남상권 변호사 얘기를 후문을 들어보면은 네. 기본적으로 성향 자체가 예. 뭐 진보랑 관계가 없는 분이랍니다.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고 색채가- 그런 면에서 아마도 네. 그 명태균 씨가 그런 동질감을 많이 느꼈을 것 같고 그리고 향토적인 그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지역에서 주로 변호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지역 기자들과의 관계, 지역 관과의 관계 그리고 명태균 씨의 관계에도 지역적 접착성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아마도 명태균 씨의 그 신의를 얻은 게 아닌가 싶고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그 박범계 의원이 또 박범계 명태균 씨를 의원. 2번 접견을 했고 지난주 금요일에도 만났다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공개하게 된 게 그 황금폰이란 실체를 실물 사진을 공개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휴대전화 3대 그리고 이제 로봇 모양의 USB 한 대를 공개했는데 맞아요. 그 실물 휴대폰 3대 중에 2대가 시뻘건 휴대폰 케이스라는 게 굉장히 눈에 들어왔어요. 시뻘건 아. 왜 빨간- 새빨간 휴대폰 케이스를 입혔을까? 어. 네, 뭔가 암시하는 바가 없지 않을까? 국민의힘이에요? 그냥 그런 거 추측입니다. 아니에요? 예리했어요. 아 나는 무슨 뭐 저기 빨간색을 쓰면 뭐 이렇게 또 약간 좀 주술적. 무속이나 무속적이네. 무속이나 이럴 줄 알았더니 네, 혹시 거기까지 못 국민의힘이죠, 나갔고, 국민의힘. 네, 아마도 아. 이제 그런 그 성향의 색채를 예, 지금 사진 보이지 보여드리고 않았는가라는 있습니다. 추정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저 USB 같은 저 경우에도 USB 신기하게 생겼어. 너무 특이해. 근데 이제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거꾸로 돌려서 보면은 세아. 세아라고 돼 있잖아, 그죠? 네. 세아가 이제 제강 회사 맞아요, 맞아요. 기업, 아마도 기업. 그 회사에서 이제 아마도 그 배포한 USB가 아닐까 싶은데 로봇 모양의 USB 굉장히 눈에 띄는 오, 챙기기 눈에 띕니다. 쉬운 그죠? 크기도 있기 예.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했다는 게 굉장히 재밌게 예. 느껴졌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이제 명태균 이슈는 오세훈, 홍준표, 이준석 요 세 분의 앞으로의 그 연관성 예상은 좀 해보고 그러니까요. 다른 주로 넘어가죠.